대부분의 전문직 대표님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꾸준히 올리면 문의는 따라온다. 저도 그랬거든요. 전문직 유튜브 대행을 하고 있는데도요. 그런데 대표님들을 100명 가까이 상담하고 전문직 채널 70개 정도를 뜯어보다 보니까 현실은 달랐습니다. 꾸준히만 올린 채널들 조회수는 있는데 문의가 없더라고요. 수백만 조회수가 나오는 원장님도 저한테 진단을 신청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유튜브 보고 오긴 오는데 근데 생각만큼은 안 온다고요.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닙니다. 채널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조회수가 아니라 상담 직전에 한 명이 문의를 하게끔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설계로 바꾼 채널의 전후입니다. 연애 컨설팅 채널인데요. 전문직과 똑같이 상담을 해야 결제가 되는 업종입니다. 클릭률이 2%에서 3%짜리 채널이 10%가 되고 문의가 없던 채널에서 실제로 결제가 나왔습니다. 좋은 소식은요. 대표님들은 이 설계의 재료들을 이미 다 갖고 계세요. 상담실에서 매일 계약을 만들어내는 그 전문성이죠. 빠진 건 설계 하나입니다. 이걸 모르면 1년 동안 유튜브를 올려도 그 1년을 그냥 버리게 되더라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조회수에 기대지 않고 문의가 오는 전문직 유튜브 설계법 전부와 대표님 채널에 혼자서도 세팅할 수 있는 6개월 로드맵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수 올리는 법을 찾으신다면 이 영상은 도움이 안 됩니다. 뒤로 가셔도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제일 중요한 5분이 있는데 그건 그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 유튜브의 목표는 조회수가 아니에요. 상담 직전에 한 명의 고객입니다. 치료를 받을까 말까, 소송을 할까 말까, 몇 달째 망설이던 그 한 명이 당신의 영상을 보고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하고 전화를 누르는 순간 매출이 생기는 거예요. 조회수가 아니라 전화를 누른 그 한 명이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틀리면 그 D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거죠. 주제 선정부터 썸네일까지 모두 다요. 전문직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이 제일 못하고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먼저 타겟입니다. 지금 올리고 계신 영상들 어떤 분들을 보라고 만든 거죠? 환자분들을 보기 위한 영상인가요? 아니면 의뢰인들을 보기 위한 영상인가요? 보통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제가 채널을 진단하려고 열어보면 열의 9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동료분들,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을 타겟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의가 안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제목이에요. 역류성 식도염의 최신 치료 가이드라인. 정확한 제목이죠. 그런데 이 단어로 검색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밤에 속이 쓰려서 잠 못 드는 사람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 검색 자체를 안 합니다. 그 단어를 아는 사람은 같은 업계 사람일 뿐이죠. 왜 이럴까요? 대표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너무 오래 전문가들 사이에서 검증받으면서 살아오셔서 그렇습니다. 논문도 동료가 심사하고 발표도 동료 앞에서 하고 틀린 말을 하면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도 동료죠. 그 긴장이 몸에 배어서 카메라 앞에서도 자동적으로 동료들이 봐도 흠잡을 데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상은요. 동료는 봐도 계약으로는 안 이루어집니다. 그럼 용어만 쉽게 풀면 되겠네요 하실 텐데 잠시만요. 용어는 그냥 표면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애초에 누구에게 말하는지 정한 적이 없다는 거죠. 청중을 안 정하면 사람은 자동으로 제일 무서운 청중, 그러니까 동료를 기준으로 말하게 됩니다. 쉬운 단어를 써도 주제 자체가 동료들을 위한 용도라면 똑같습니다. 타겟 설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딱 한 명을 정하는 겁니다. 밤에 혼자 핸드폰 들고 검색하는 그 사람. 도대체 뭐가 무섭고 뭐가 궁금하고 어떤 단어밖에 모르는 사람인지 그 사람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지금 딱 하나만 해보세요. 지금 올리신 영상 5개 제목을 한번 쭉 보세요. 제목들이 정말 내 고객을 위한 문장인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거죠. 그럼 내 타겟이 하는 말은 어떻게 알아내느냐? 나한테 올 예비 고객들은 병명을 모릅니다. 내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병명을 알면 이미 병원에 다니는 사람이죠. 법률 용어를 알면 이미 변호사를 만난 사람이고요. 근데 우리가 잡아야 할 사람은 그 전 단계에 있어요. 뭔지 모르는 채로 불안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자기 말로 검색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전문가가 만성염증이라고 부르는 걸 그 사람은 아침마다 몸이 무거워요 검색을 하죠. 전문가가 손해배상 소멸시효 라고 부르는 걸 그 사람은 사고 합의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같은 문제인데 언어 자체가 다른 거죠. 검색창은 정말 정직합니다.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들을 보면 거기에 진짜 언어가 나와 있어요. 불안한 사람의 언어는 증상이고 상황입니다. 진단명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원리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언어로 영상을 만들면 이미 아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는 사람은 대부분 이미 어딘가에 고객입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이 새로운 고객이죠.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을 데려오려면 모르는 사람의 언어로 영상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뭘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럼 그 질문들을 모아서 뭘 찍을지 정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실수가 생깁니다. 바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PD분들이 있는 분들 아니면 보통 혼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번엔 뭘 찍지? 그리고 나오는 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요즘 업계에서 뜨는 것.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바로잡고 싶은 것. 다 의미 있는 얘기죠. 그런데 문의로 이어지는 주제는 따로 있습니다. 순서가 반대여야 해요. 아이디어를 짜는 게 아니라 질문을 수집하는 겁니다. 상담에서 반복해서 받는 질문들 있잖아요. 지겹도록 답하신 것들. 그걸 그대로 적으세요. 30개만 적으면 주 1개 기준으로 반년치 콘텐츠가 끝납니다. 아이디어 회의는 더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주제마다 딱 하나만 물어보세요. 이걸 검색하는 사람이 나한테 정말 문의할 사람인가? 조회수는 나을 것 같은데 문의할 사람은 아니다. 그럼 그 주제는 남의 채널의 주제일 뿐입니다. 아까워도 버리세요. 자, 지금까지 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라는 거지? 나는 좀 급하다. 나는 좀 빨리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래 고정 댓글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런데 타겟도 맞고 주제도 맞는데 문의가 안 들어오는 채널들도 있어요. 이 유형들은 정말 진단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유형인데요. 어떻게 말하느냐의 문제더라고요. 정보를 정확하게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보통 하실 텐데 다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죠. 정확한 정보를 많이 주면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이면 문의가 오겠지. 그런데 제가 유튜브 대행도 해보고 전문직 상담도 해봤을 때 오히려 이건 반대더라고요. 정보를 많이 줄수록 문의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시청자가 밤에 검색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 생각이 왜 틀렸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 고객분들은요, 정보가 없어서 검색하는 게 아니에요. 검색하면 정보는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AI도 나오고 진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없는 거는 하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 질문에 답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정보만 주는 영상은 하나의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사전은 참 고마운데 백과사전에 전화하는 사람은 없죠. 상담실에 보통 전화를 하잖아요. 판단을 해준다는 게 함부로 단정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기준을 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지금 당장에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지켜보셔도 돼요. 경우를 나누는 거고 각 경우에 뭘 말해야 하는지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시청자는 자기가 어느 경우인지 맞춰보면서 판단을 얻어갑니다. 그러다가 애매하면 내 경우에는 어느 쪽이지 하고 문의로 연결이 되죠. 그 고객이 바로 상담 직전에 한 명의 고객인 거죠. 그런데 이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저희 일은요, 케이스마다 달라서 그런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따로 이야기 드릴게요. 전문직에만 걸리는 문제라서요. 근데 그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판단을 주는 말하기.
어디서 배워야 할까요? 이거는 따로 배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님은 이미 이걸 매일 하고 계십니다. 상담실에서요. 상담실에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말 안 쓰시죠? 앞에 앉은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하시고 상황을 듣고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죠까지 방향을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잖아요. 타겟이 맞고 언어가 맞고 판단까지 주는 말하기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카메라만 켜면 학회 발표가 됩니다. 앞에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자동 반응이 나오는 거죠. 제일 무서운 청중들, 동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쇠화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옮기는 겁니다. 그냥 상담실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카메라 앞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세요. 다음 상담 끝나고 딱 이것만 한번 해보세요. 방금 그분한테 뭐라고 설명했는지 세 문장으로 한번 메모해 보시고요. 그 메모가 대본입니다. 이게 진짜 문의로 연결이 되는 거죠. 진단을 하면서 문의가 오는 채널들을 보면 영상 말투가 상담실에서 하는 말투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컨텐츠 선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구에게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영상도 클릭이 안 되면 세상에 없는 영상이랑 똑같잖아요. 이제 포장에 대한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썸네일과 제목이요. 자, 클릭률 얘기를 하면 다들 어그로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충격적인 썸네일. 그런데 전문직 채널에서 어그로는 약간 자해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신뢰가 상품인데 클릭 한 번 더 받자고 신뢰를 깎는 거니까요. 껴서 들어온 사람은 문의도 안 하고요. 전문직 클릭률의 본질은 지르는 게 아니라 맞추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질문 일치예요. 내 예비 고객이 검색창에 검색한 키워드와 여러분이 선정한 제목이 같으면 클릭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언어 얘기 그대로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침마다 몸이 무거운 이유 3가지 경우로 나눠서 이야기해드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검색한 사람한테는 이게 어떤 후킹보다도 강합니다. 자기 이야기니까요. 썸네일은 2가지면 됩니다. 얼굴 그리고 판단하는 한 문장. 왜 얼굴이냐면요. 저희가 파는 게 결국 이 사람을 보고 오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뒤에서 제대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꼭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클릭률이 낮다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타겟이 아닌 사람이 안 누르는 건 손해가 아닙니다. 저희한테 오히려 나쁜 건 딱 하나. 문의할 사람이 내 영상을 못 알아보고 지나가는 거죠. 클릭률이 아무리 높아도 문의가 없는 것보다 클릭률이 낮더라도 문의할 사람이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자, 근데 클릭을 해서 영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30초 만에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청 지속 시간이 떨어지면 다들 편집을 먼저 의심을 하세요. 자막이 심심한 거 아닌가? 화면 전환이 느린 거 아닌가? 그런데 진단 때 이탈 구간을 보면 편집 문제보다 구조 문제인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나가는 이유는요. 심심해서가 아니라 둘 중 하나예요. 이거 내 얘기 아니네. 끝까지 봐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겠는데? 이래서 나갑니다. 그래서 도입 후 30초가 할 일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결론부터 주세요. 답을 뒤로 숨기지 말고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답을 들으면 나갈 것 같죠? 반대예요. 그 답의 이유가 궁금해서 끝까지 영상을 봅니다. 둘째, 이 영상이 누구를 위한 영상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상황이신 분들 보세요. 자기 얘기라는 확신이 들면 안 나갑니다. 셋째, 끝까지 보면 뭘 얻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기대감을 올려주셔야 돼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시간을 쓰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조죠? 네, 이 영상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자마자 결론을 이야기 드렸고 이거는 누구를 위한 영상인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 구조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직한테 이 방식이 특히 잘 맞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시청자를 붙잡는 기술이 아니라 정직하게 예고를 하는 거예요. 예고를 한 거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직함이 바로 신뢰 사업의 상품이거든요. 도입부에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매 영상마다 증명을 하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나면 마음에 걸리시는 게 하나 있으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라고? 판단을 주라고? 기준을 주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함부로 단정을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아까 미뤄뒀던 이야기 지금 이어서 해드릴게요. 전문직은 단언하지 않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단정했다가 틀리면 책임이 따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케이스마다 다릅니다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말이죠. 근데 문제는 영상에서는 그 정확한 말이 아무 말도 아닌 게 되는 거죠. 끝까지 봤는데 결론이 사람마다 달라요. 이렇게 하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준 거잖아요. 자, 그럼 확신 있는 척 단언을 해야 하느냐? 아니요. 그건 못합니다. 그거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답은 다른 데 있어요. 조건부 단언입니다. 케이스마다 다릅니다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다른지를 나눠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A인 경우라면 이렇게 하세요. 반대로 B인 경우라면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전체에 대해서는 단언을 안 했어요. 그런데 케이스를 나누고 각각 안에서 분명하게 말했더니 시청자는 내가 듣고 싶은 답을 듣고 나갑니다. 자기가 어느 경우인지 맞춰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묘한 게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더 전문가처럼 들립니다. 경우를 나눌 줄 안다는 것 자체가 전문성이거든요. 왜냐면 어디서나 무조건 됩니다 하는 사람과 이 경우엔 되고 이 경우에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 대표님이라면 누구한테 일을 맡기시겠어요? 전문가라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쯤은 제대로 알고 있잖아요. 단언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다면 하나 더 문제가 있죠. 바로 법인데요. 의료 광고 심의, 변호사 광고 규정, 업마다 형태는 달라도 전문직 대부분은 말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규제 때문에 유튜브에서 할 말이 없다. 정리해보면요. 못하는 말은 대체로 이런 쪽입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말들, 최고라는 주장하는 말들, 후기를 앞세우는 말들, 한마디로 광고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아까부터 저희가 만들기로 한 영상이 어떤 거였죠? 예비 고객의 질문에 답을 해주고 경우를 나눠서 판단 기준을 주는 영상이었잖아요. 정보와 기준을 설명하는 건 대부분의 규제가 막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비 고객이 밤에 검색하는 질문 대부분은 규제 안에서도 답을 이야기할 수 있죠. 오히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광고를 못 싸우게 막아놓은 시장이라서 신뢰로 싸우는 유튜브가 전문직한테 더 맞는 도구인 거죠. 규제가 벽이 아니라 남들이 광고로 치고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이건 분명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세부 규정은 업종마다 다르고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소속 협회 기준은 꼭 직접 확인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방금 이 말이 조건부 단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또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얼굴 공개. 얼굴 공개가 부담스러운 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잘하는 분일수록 더 부담스러워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그 동료들 때문이죠. 그 같은 업계의 사람들이 볼까봐 그게 조금 부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데 잘 만든 정보 영상에 얼굴이 없으면 마지막에 확신을 제대로 못 줍니다. 상담 직전에 한 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전화를 누르기 직전에 확인하고 싶은 거는 정보가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이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목소리, 말투, 표정에서 만들어지는 신뢰가 있는데
얼굴 없는 채널은 그거를 못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요 라고 하실 텐데 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청자가 확인하고 싶은 건 유창함이 아니라 일관성이에요. 영상 속 사람과 상담실에서 만날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상담실 말투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더듬어도 괜찮습니다. 상담실에서도 가끔 말 꼬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계약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첫 영상은 제일 자주 받는 질문 하나에 답하는 걸로 시작해보세요. 지겹도록 답해본 질문이라면 카메라 앞에서도 말이 잘 나오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설계의 전부입니다. 누구에게 뭘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보이게 할지 이 원리를 대표님 채널에 하나씩 대보면 어디가 막혀 있는지 보이실 거예요. 보이는데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거나 아예 안 보인다면 설명란에 무료 진단이 있습니다. 대표님 채널을 같이 열어놓고 오늘 얘기 드린 것들이 어디서 끊겼는지 찾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에 신청 안 하셔도 돼요. 뒤에 6개월 로드맵까지 다 듣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운영 얘기입니다. 6개월 동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원리를 알았으니까 첫 번째 달부터 6개월 차까지 어떻게 뭘 하느냐 그걸 이야기 드릴게요. 자, 6개월이라고 하면 길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광고는 이번 달 돈 쓰면 이번 달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길게 느껴지실 거고요. 그런데 광고와 유튜브는 돈이 쌓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광고는 끄는 순간 끝납니다. 계속 사야 하는 소모품이죠. 근데 영상은 안 꺼져요. 3년 전 영상을 보고 어제 전화가 올 수도 있는 게 이 유튜브 판입니다. 소모품이 아니라 자산이죠. 자산은 쌓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하필 6개월이냐면 질문 리스트 30개가 주 1개로 도는데 보통 반년이죠. 그쯤 쌓여야 들어온 사람들이 믿고 둘러볼 만한 채널이 되거든요. 한두 달 하고 효과 없네 하는 건 씨를 뿌리고 나서 다음 주에 좀 잘 자랐나 파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하는데 감으로 2년 동안 하는 것보다 설계 6개월을 제대로 짜고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도 감으로 만들었던 시절이 있어서 이걸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시기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아껴드린 겁니다. 그럼 그 6개월을 첫 2달부터 뭘 하느냐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보통 첫 2달에 장비 사고 채널 아트 만들고 이렇게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정하는 기간입니다. 뭘 정해야 하냐면 딱 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 채널은 누구를 위한 어떤 질문에 답하는 채널이다. 예를 들면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직전의 사람의 질문하는 채널이다. 이렇게요. 자, 이 한 문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모든 판단이 여기서 나옵니다. 주제를 고를 때, 제목을 쓸 때, 심지어 뭘 안 찍을지 정할 때도요. 이게 없으면요. 6달 내내 매주 뭘 찍어야 하지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게 감으로 하는 채널의 하루입니다. 자, 문장을 정했으면 질문 30개의 리스트를 만드세요. 아까 상담실에서 지겹도록 받은 질문들 있죠? 2달 안에 이 2개, 한 문장과 리스트만 손에 쥐면 그 2달은 성공하신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달까지 안 기다리셔도 됩니다. 저 과정이 조금 빠르게 된다면 바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보통 앞에 시간을 한 달에서 2달 정도 하고 나면 세 번째, 네 번째 달은 제작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수 욕심을 안 내는 거예요. 주 1개면 충분합니다. 대신에 아까 주제를 만들었던 리스트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제일 자주 받는 질문부터요. 자, 제일 자주 받는 질문이 제일 많은 사람이 검색하는 질문이에요. 제목은 그 질문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클릭률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요. 그리고 영상 하나에 질문 하나만 답하세요. 한 영상에 다 담으려고 하면 길어지고 무엇보다 검색에 안 걸립니다. 질문 하나에 답 하나. 그래야 그 질문을 검색한 사람이
그 영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 조회수 보고 실망하실 수 있는데 구조를 기억하세요. 지금은 씨를 뿌리는 단계고 영상은 안 사라집니다. 이때 만든 영상이 6개월 뒤에도 내년에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상이 쌓이고 보는 사람도 생겼는데 보기만 하고 문의가 안 들어온다고요? 그거는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도입부에서 이야기했던 원장님 기억나시나요? 수백만 조회수인데 문의는 생각만큼 안 들어온다는 분. 그분 채널을 진단하면서 발견한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영상을 보고 마음이 움직인 사람이 그 다음에 갈 곳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상이 끝나고 나서 그냥 끝이에요. 문의로 연결된 영상도 없었고 다음에 볼 영상 안내도 설명란에 상담 안내도 없었습니다. 원장님 본인 표현이 그랬어요. 다음에 볼 영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문의로 연결이 안 됐습니다. 마음이 움직인 시청자와 문의 사이에는 마지막 1m가 있습니다. 이 영상 끝에서 어디로 가라고 안내하는지, 설명란 첫 줄에 뭐가 적혀 있는지, 문의 버튼까지 몇 번을 눌러야 하는지, 이 1m가 끊겨 있으면 수백만 명이 봐도 문의로 안 이어집니다. 움직인 마음은 오래 안 가요. 영상을 보고 나서 식기 전에 그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게 깔려져 있어야 합니다. 보통 첫 달부터 이 과정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은 5개월 차, 6개월 차부터는 이 과정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영상 끝에 비슷한 고민이시면 이 영상도 보세요 라고 다음 영상으로 이어줘야 되고요. 설명란 첫 줄에 상담 안내와 연락 방법을 적어두는 거죠. 영상들이 서로 이어지고 어느 영상에서든 한 걸음이면 문의로 닿게끔 해줘야 합니다. 자, 지금 딱 하나만 해보세요. 대표님 채널에서 영상 하나를 시청자로서 보고 문의까지 직접 한번 연결해보세요. 몇 번을 눌러야 나한테 문의하는 것까지 도착을 할 수 있나요? 이 과정이 제대로 설계가 안 되어 있다면 그게 지금 문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자, 로드맵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남았죠. 이걸 본업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 생각 자체가 매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시작 전부터 지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 1개입니다. 주 1개면 반년에 26개고요. 그 정도면 상담실에서 받는 핵심 질문이 웬만큼 커버가 되실 거예요. 부담을 더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몰아서 찍기예요. 카메라 한번 세팅했을 때 2개, 3개를 찍는 겁니다. 그럼 한 달에 촬영 2번이면 한 달치가 나오는 거죠. 대본 걱정은 아까 답 드렸죠. 상담 끝나고 남긴 3문장을 메모하세요. 대표님이 지겹도록 답한 질문이라서 아마 대본이 길 필요도 없을 겁니다. 소재 고갈 걱정도 하시는데요. 이 구조에서는 고갈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담이 계속되는 한 질문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상담실이 소재 창고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영상을 올리면 댓글과 문의에서 새 질문이 또 올라옵니다. 채널이 돌기 시작하면 소재가 알아서 저절로 모입니다. 자, 6개월 동안 영상을 올렸다고 쳐보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런데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할까요? 조회수를 보고 아는 걸까요? 조회수와 구독자 수만 보면 6개월 내내 흔들릴 겁니다. 낮으면 불안하고 높아도 문의가 없으면 허무하고요.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조회수는 조회수가 매출인 사업의 지표입니다. 저희 지표는 따로 있어요. 3개만 보세요. 첫째, 문의수. 당연하죠. 둘째, 문의 중에 영상 보고 왔어요 라는 말이 나오는 비율. 채널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실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문의가 오면 어떻게 알고 연락을 주셨나요?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이 한마디가 대표님 채널이 진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알려줄 겁니다. 셋째, 상담 시간의 변화.
영상을 보고 온 사람들은 기본 설명이 이미 돼 있어서 상담 시작이 설명부터 하는 게 아니라 계약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상담이 편해졌다면 채널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개가 움직이면 조회수가 낮아도 제대로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반대로 조회수는 높은데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배운 설계에서 어딘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디가 끊겼는지 앞에서 다 배우셨죠? 타겟의 문제인지, 판단의 문제인지, 마지막 그 행동으로 연결되는 1m인지. 마지막 파트로 가기 전에 자주 받는 질문 3개만 빠르게 이야기 드릴게요. 첫째, 장비 스마트폰이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하면요. 무선 마이크인데요. 화질은 웬만하면 용서받는데 음질은 사람들이 바로 나갑니다. 조명이랑 카메라 알아보는 데는 거의 뭐 한 달? 나중에 영상 보고 나서 좋았어요 뭐 요 정도인데 음질은 바로 듣자마자 바로 합니다. 그래서 오디오는 꼭 챙기세요. 둘째, 숏폼 해야 하나요? 롱폼부터 하세요. 신뢰는 긴 호흡에서 쌓입니다. 상담 직전에 한 명은 당신을 오래 보고 온 사람한테서 얻는 확신이에요. 숏폼은 롱폼을 잘라서 파생으로 쓰는 거죠. 그게 순서입니다. 셋째, 댓글로 상담이 들어오면 개별적인 답변은 선을 어느 정도 그어주세요. 정확한 판단은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판단을 미루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질문을 버리지도 마세요. 댓글로 물어봤다는 건 검색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 영상 소재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5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대로 따라하면 되겠다 싶으실 분도 있을 거예요.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라고 제가 다 이야기 드렸어요. 그런데 이야기 드릴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드린 건 하나의 방향, 지도입니다. 그리고 지도에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대표님의 현재 위치, 현재 상황이죠. 같은 지도라도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첫 걸음 자체가 다릅니다. 개연 초기라서 알리는 게 급한 분들, 그리고 자리를 잡아서 객단가를 높이고 싶은 분들의 첫 영상이 같을 수는 없어요. 지역 기반이 업인 분과 전국에서 오는 업인 분은 키워드 자체가 달라요. 경쟁 채널도 이미 있는 분야와 아무도 없는 분야의 전략이 아예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느 경우냐에 따라 오늘 배운 원리의 적용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혼자 하면 어려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 채널은 자기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아까 그 원장님도 혼자서 4년을 만드신 분이었어요. 실력도 컨텐츠도 있는 분인데 본인 채널에 막힌 곳은 못 보고 계셨습니다. 본인한테는 다 중요해 보이니까요. 상담실에서는 대표님이 환자분께 해주시는 역할이 있잖아요. 본인은 못 보는 걸 봐주는 역할. 그게 채널에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죠. 그럼 누구랑 하지? 이게 떠오르실 겁니다. 여기서 보통 저한테 맡기세요.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니요. 저한테 맡기지 마세요. 안 맡기셔도 됩니다. 직접 하셔도 되고요. 다른 곳이랑 하셔도 돼요. 대신 어디랑 하시든 간에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제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드릴 수 있는 기준입니다. 첫 번째, 조회수를 말하는지 문의를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미팅에서 조회수 얼마 만들어 드릴게요 부터 나오면 오늘 배우신 걸 물어보세요. 그 조회수가 문의로 어떻게 이어지죠? 설계로 답하는 곳인지 보시면 됩니다. 둘째, 대표님의 업을 배우려 하는지 보세요. 좋은 파트너는요, 첫 미팅에서 장비나 편집 얘기보다 상담실에서 얘기를 먼저 묻습니다. 어떻게 지금 어떤 사람이 오는지, 뭘 물어보는지, 왜 망설이는지, 그걸 안 묻고 만든 영상은요, 누구 채널에 갖다 놔도 되는 영상입니다. 그런 영상은 문의를 절대 못 만듭니다. 셋째, 가격입니다. 제일 싼 곳을 찾고 계신다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가격은 뭘 빼고 나온 가격일까요? 대부분 기획을 뺄 겁니다. 찍고 편집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시간 내내 보셨잖아요. 문의는 기획에서 나옵니다. 기획 없는 대행은 싼 값에 6개월을 쓰게 하는 거고 그 6개월은 못 돌려받습니다. 시간도 낭비고요. 돈도 낭비입니다. 그래서 싼 게 제일 비싼 겁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하시든 맡기시든 상관없이 되는 분들의 공통점을 이야기 드릴게요. 대표님들 100명 가까이 상담하면서 잘 되는 채널들을 보면 채널이 아니라 대표님한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협조를 잘 하십니다. 소통을 너무 잘하세요. 촬영 시간을 내고 상담실에서 쌓은 지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에는 남이 대신 못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식과 얼굴은 대표님의 것이니까요. 근데 대행이든 직원이든 그들이 잘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대표님 없이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표님이 말하는 거를 대표님의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환자들의 언어라든지 고객분들의 언어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없이는 이 모든 거를 만들 수는 없죠. 둘째, 일관성입니다. 방향을 정했으면 몇 달은 갑니다. 매달 컨셉을 뒤엎는 채널은 시청자가 못 알아보고 알고리즘도 못 알아봐요. 셋째, 장기적 관점입니다. 6개월을 비용 나가는 기간이 아니라 자산 쌓는 기간으로 보세요. 거꾸로 말하면 이 세 가지가 지금 어려운 분들은 지금 유튜브를 시작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시간과 돈만 쓰게 되실 거거든요. 오늘 영상이 그 판단에 도움이 됐다면 그것만으로도 아마 남는 장사일 겁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왜 이걸 제가 무료로 푸는지 아직 말씀을 안 드렸죠. 1시간 내내 다 퍼드렸으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왜 공짜로 풀지? 미끼인가? 뭔가 빼먹은 게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 얘기 드리자면요. 저는 남의 채널을 기획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저도 감으로 했어요. 실패도 많이 했고요. 근데 최근에 유튜브 대행하고 있는 분들은 그 과정들을 시행착오를 제가 줄여서 지금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기획을 갖추고 나니까 클라이언트 채널에서 영상 하나가 250만 원 매출로 이어지는 걸 봤습니다. 오해 없으시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건 제 수익이 아니에요. 그 대표님의 매출이죠. 그러니까 남의 채널로는 증명을 해봤는데 제 이름을 건 채널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무료라서 대충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진단에서 뭘 하는지 들으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신청하시면 대표님 채널을 미리 알아보고 갑니다. 30분 통화를 통해서 오늘 원리 기준으로 어디가 막혔는지 같이 봅니다. 타겟인지 판단인지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연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채널이 아직 없는 분들은 업종과 상황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만 이거는 다 못해드리고 있어요. 선착순 10명입니다. 이것도 마케팅 장치로 보이실 텐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정말로 저는 너무 바빠서 10분만 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제대로 하실 분들을 좀 찾고 있어요. 저는 클라이언트 작업을 하면서 진단을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채널 하나를 미리 뜯어보고 30분을 통화하는 걸 하나하나 직접 하고 있는데 한 번에 10명이 물리적인 한계더라고요. 대충 볼 거면 안 보는 게 오히려 서로한테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나 받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조회수 올리고 싶은 분들 말고 상담이 계약이 되는 업을 가지신 분들, 컨설팅이신 분들, 6개월 그리고 자산으로 키우시는 분들, 오늘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쪽이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신청 기한은요, 제가 설명란 링크에 적어둘 거예요.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 드린 건 이겁니다. 목표는 조회수가 아니라 상담 직전에 1명, 타겟은 내 직장 동료가 아니라 밤에 검색하는 그 사람들, 주제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 리스트, 정보가 아니라 판단, 그리고 클릭에서 문의까지 있는 마지막 행동 버튼들, 6개월의 로드맵까지. 저는 방향성을 다 이야기 드렸어요. 직접 하실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것만으로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지도에 없는 게 하나 있다고요. 대표님의 현재 위치는 제가 봐야 합니다. 설명